경력평정 70점 만점. 그리고 근평 100점 만점. 그리고 연수성적 평정이 교육성적과 연구실적으로 나뉘는데 교사들은 27점, 교감선생님들은 15점. 연구실적은 교사들은 3점, 교감선생님들은 0점이다. 이런 것을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다시 살펴보면 경력평정 70점은 기본경력 15년과 초과경력 5년 합쳐서 20년이 되면 기본경력 70점 만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년 이상이 되었죠. 정규교사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70점을 일단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안 돼가지고 교감 승진을 하겠다. 그러면 70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은 이따가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 경력 15년과 초과 경력 5년, 20년이 경력 평정에서 70점 만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근평은 100점 만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근평을 내죠. 그 100점 만점의 구성은 교장 선생님이 40점, 교감 선생님이 20점, 학교에서 구성한 다면평가위원들이 40점, 합쳐서 100점이 됩니다. 이때 교감 선생님을 평정자라고 하고 교장 선생님을 확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정자 20점, 확인자 40점, 다면평가 40점. 교장 승진 후보자인 교감 선생님들의 경우는 그 근평을 교장 선생님이 50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50점을 줍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이 교감 승진이나 교장 승진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산출된 100점 만점으로 평정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만 근평을 잘 받아가지고는 하기가 힘듭니다. 교사들일 경우에는 5년 동안의 근평 중에서 유리한 3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부터 34%, 33%, 33%의 비율로 산정을 한 점수를 이 승진 평정 근평에 반영을 하고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했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넣었고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한 기반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열이 났을 때 해열제 정도를 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가 교직의 중요성을 알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풍토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좀 많은 방패막이가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교육공무원법 44조 2의 직위해제를 보면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금지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때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이게 직위 해제. 이건 아니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발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바로 이 조항을 좀 남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직위 해제를 할 때는 신중한 고려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번 그 서희초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뭐 인권조례를 뭐 고친다든가 또 이렇게 지원단을 꾸리고 뭐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데서는 교육활동 보호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고 경기도는 화해중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그래요. 인천교육청 같으면 민원기동대, 광주시 교육청 같으면 교권보호현장중재단, 전라북도 같으면 교권보호긴급지원단 이런 것, 또 다른 시도에서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데 초기에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초기에 긴급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다. 이런 생각하에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서 초기에 빨리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었어요. A학교 버스에서 2사람이 내리고 3사람이 탔다. 2사람이 휴직하고 3사람이 복직했다. 예를 들자면 뭐 5월 1일자에 가서는 C학교에서 1사람이 타고 1사람이 내렸다. 뭐 또 6월 1일자에 가서는 D학교에서 3사람이 타고 2사람이 내렸다. 이렇게 관내 30개 학교가 있으면 30개 학교의 버스에서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숫자를 계속 맞춰가지고 합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냐?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갑니다. 가장 복잡할 때는 2월 달이죠. 2월 달에는 버스 승객 중에 휴직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년 3월 1일자로 내년 3월 1일자로 복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감으로 승진해서 나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학사 시험 합격해서 나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 면직 올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전보로 인해서 나갈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우리 학교에 몇 자리가 비니까 다른 학교에서 이번에 몇 명이 우리 학교에 전입으로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2월 달에는 가장 바쁜 때입니다.